퇴직 후 시작될 새로운 인생,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앞섭니다. 많은 50대와 60대들이 직장을 떠나며 기대했던 여유로운 노후는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월급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사라진 순간부터 모든 지출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을 믿고 시작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깜짝 놀랄 때가 오죠. 내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퇴직 후 통장 잔고가 무섭게 줄어드는 이유. 은퇴 생활비 폭로. 퇴직 후의 삶,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 커피 한 잔, 취미 생활을 즐기고 여행도 떠나는 노후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생활비가 쌓이고 통장은 점점 바닥을 드러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은퇴 후 무섭게 줄어드는 통장 잔고의 이유와 대비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5060대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1. 예상하지 못한 고정비의 증가. 퇴직 후 생활비가 적게 들 거라는 생각 많이 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고정비가 생각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 1. 김씨 부부의 고정비 함정. 김씨 부부는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지 5년 차입니다. 월 소득이 없어진 상황에서 둘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고정비였습니다. 매달 아파트 관리비와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만 100만 원이 훌쩍 넘었죠. 김 씨는 퇴직하면 자동차도 덜 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병원 다니고 친구 만나러 다니면서 더 자주 쓰게 됐다며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여기에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와 약값까지 추가되면서 고정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교훈. 은퇴 전부터 고정비를 면밀히 점검하고 줄일 수 있는 항목은 미리 조정해야 합니다. 차량을 소형차로 교체하거나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퇴직 후 지출 습관의 변화. 퇴직 후에는 소비 습관이 바뀌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거나 취미 활동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지출이 증가하는 것이죠. 사례. 이 씨의 소비 패턴 변화. 이 씨는 퇴직 후 여유롭게 취미 생활을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미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활동이었다는 점이죠. 골프를 시작했는데 장비 구입비와 회비로 몇백만 원이 금방 나갔습니다. 여기에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외식비까지 늘어나면서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씨는 퇴직 전에는 시간도 없고 바빠서 돈 쓸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시간 때문에 돈을 더 쓰게 된다며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교훈.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 비용을 철저히 따져보고 무리한 소비는 자제해야 합니다. 취미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3. 자녀 지원비 예상 밖의 부담. 은퇴 후에도 자녀의 지원을 멈출 수 없는 부모님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자금 대출이나 결혼 자금, 손주 양육비까지.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지라는 다짐도 자녀 앞에서는 쉽게 무너집니다. 사례. 3. 박씨 부부의 자녀 지원 문제. 박씨 부부는 두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이제는 자신들의 노후를 즐길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큰딸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계획이 틀어졌죠. 결혼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천만 원을 썼고 이후 손주를 돌보며 양육비 일부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박 씨는 퇴직 후에는 내가 편히 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이들 걱정을 하며 돈을 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훈. 자녀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지만 은퇴 후 자신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와 솔직히 대화하며 재정적인 경계를 설정하세요. 통장을 지키기 위한 3가지 대비책. 이제는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통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고정비를 줄여라. 은퇴 전부터 지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보험료를 재조정하거나 대출을 미리 갚아 부담을 줄이세요.
소비 습관을 재점검하라. 새로운 소비 습관이 생길 수 있으니 지출 패턴을 미리 점검하세요. 큰돈이 들어가는 취미 대신 소소한 취미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와 대화하라. 자녀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할 수 없다면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하세요. 부모가 무리하게 지원하면 결국 모두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퇴직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은퇴를 앞둔 지금 여러분의 통장은 안전한가요? 생활비를 면밀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나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미래를 위해 지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통장은 생각보다 더 빨리 비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퇴직 후 통장을 지키는 법 전문가가 알려주는 현실적 전략. 퇴직 후 줄어드는 통장 잔고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저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통장이 비어가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 결과는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에서 퇴직 후 통장을 지키고 안정된 은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정비의 구조적 문제. 비용 다이어트가 먼저다. 퇴직 후에도 고정비는 계속 나갑니다. 월세, 관리비,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그리고 건강관리비까지 줄줄이 이어지죠. 문제는 대부분의 고정비가 한번 설정되면 쉽게 줄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고정비는 은퇴 후 재정관리의 첫 번째 장애물이 됩니다. 핵심 전략, 고정비 다이어트 실천하기.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큰 집에서 살고 있다면 공간이 넓은 집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도 30평, 40평 아파트에 살며 높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사이징을 통해 관리비를 줄이고 남은 자산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역시 점검 대상입니다. 50대, 60대에는 보장이 큰 보험 상품을 여러 개 들게 되는데 은퇴 후에는 수익 없이 보험료를 부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입된 보험을 정리하거나 보장을 줄여 고정비를 줄이는 방법도 고민해 보세요. 2. 취미활동 즐겁지만 위험할 수 있다. 은퇴 후 시간은 많아지지만 그만큼 지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취미와 관련된 비용은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행, 골프, 캠핑 등 고비용 취미는 계획 없이 시작하면 통장을 비우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전략, 현실적 취미 설정하기. 취미를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비용 취미를 선택할 땐 반드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취미 예산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활동을 계획하세요. 또 다른 방법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취미로 전환하는 겁니다. 등산, 독서, 동네 산책 같은 저비용 취미도 충분히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3. 자녀 지원 언제까지 해야 할까? 많은 부모들이 은퇴 후에도 자녀를 위해 재정 지원을 멈추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 결혼자금, 심지어 손주 양육비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자녀 지원은 은퇴 후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핵심 전략, 자녀와 솔직한 대화하기. 부모로서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자녀에게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솔직히 대화하고 재정적인 경계를 설정하세요. 때로는 부모의 경제적 독립이 자녀에게도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할 때는 금액을 미리 정하고 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건강관리 가장 중요한 투자. 은퇴 후 가장 큰 변수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와 약값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특히 만성질환은 장기적인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전략, 건강관리에 적극 투자하기. 건강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은퇴 후에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병원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일례로 매일 30분 이상 걷는 습관만으로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큰 비용을 절약하는 데 기여합니다. 5. 재정 설계 수입 없는 삶의 불안을 줄이기. 퇴직 후 가장 큰 두려움은 수입 없이 지출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은퇴 생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핵심 전략 수익 구조 만들기.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작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은퇴 후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에도 통장을 지킬 수 있다. 퇴직 후 통장이 비어가는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정비를 줄이고 소비 습관을 점검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작은 노력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은퇴 계획을 세우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걱정보다는 기대가 넘치는 은퇴 생활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통장은 안전하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행동을 시작하세요.